왕의 아들이나 노비의 자식을 가리지 않고 목숨을 앗아갔다. 불과 60년 전 1951년에도 4만 명의 환자가 발생해 만여 명이 사망할 정도로 천연두는 치명적이었다. 우두 백신이 도입되기 이전 시대 사람들에겐 역신, 천연두는 정말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러면 처용이 등장했던 신라시대에도 천연두는 창궐했었을까요? 또 역신이 천연두를 의미했을까요? 우리는 통일신라기의 역사서에서 천연두의 흔적을 찾아봤습니다. 우리 역사학계의 고대 전염병에 관한 연구는 다른 분야에 비해 아직 초기 단계다. 이연숙 박사는 한중일 삼국의 고대 기록을 조사하고 분석해 어떤 종류의 전염병이 어떻게 퍼졌고 각 나라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삼국사기에는 역병의 기록이 통일 이전 18건, 통일 이후 12건, 총 30건이 실려 있다. 하지만 역이란 표현만으로 어떤 전염병이었는지를 짐작하긴 쉽지 않다. 삼국사기는 통일 후 신라의 왕 2명이 걸려서 죽은 병명을 밝히고 있다. 그것은 질진이란 병인데 두 왕 모두 걸린 지 한두 주 만에 사망했다. 질진은 발진, 즉 열이 나면서 좁쌀 같은 것이 돋는 병을 말한다. 고열과 온몸의 발진, 물집이 돋아 한두 주 만에 죽는 천연두와 증상이 비슷하다. 좁쌀과 같이 피부에 발진이 돋는 것을 발진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삼국사기에는 질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실제 질진을 찾아보면은 일반적인 질병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발진성 질환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삼국사기에 나오는 그 선덕왕과 문성왕의 질진 기사는 이것은 발진성 질환으로 사망했다고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발진한 지 일주일 또는 2주일 만에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급속도로 질환이 빠르게 진행이 되어서 사망하는 경우는 두창이라든가 또는 홍역이라든가 이런 질병밖에 없습니다. 신라의 두 왕이 걸렸던 전염병을 천연두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선덕왕이 죽기 50년 전 일본의 기록을 보면 당시 유행하던 전염병의 이름을 더 정확히 알 수 있다. 730년대 신라와 교류가 많았던 규슈의 행정 중심지 다자이후에 큰 전염병이 돌아 많은 사람이 죽는다. 속일본기를 보면 전염병을 뜻하는 역, 전염성 열병인 역녀, 피부가 짓무르는 전염병 역창이 발생했다는 기록이 많다. 그 중에서 완두창이라는 구체적인 병명이 등장한다. 완두창은 피부에 완두콩만한 물집이 돋은 뒤 짓무르는 병이란 뜻이다. 줄여서 두창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곧 천연두를 뜻한다. (8세기) 고대 일본은 천연두의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 병이 신라로부터 온 것이라고 여겼다. 8, 9세기가 동아시아에서는 굉장한 전염병의 시대였고
중국과 한국, 일본 3국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일본이 가장 자료가 많이 잘 남아 있는데요. 속일본기에 보면은 735년에 그 완두창이라는 새로운 전염병이 신라로부터 들어와서 737년, 3년간 인구의 반이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현대는 한 지역에서 신종플루 같은 전염병이 발생하면 국가 간 전파를 막기 위해 철저한 검역을 한다. 하지만 전염병의 원인인 세균과 바이러스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고대엔 검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신라시대에는 사신교환 같은 적은 인적 교류만으로도 전염병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리고 7세기 후반 한반도는 물론 일본을 포함해 동아시아 전 지역을 전염병 단일체로 묶어버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한반도에서 벌어진 삼국통일 전쟁은 당시 최강의 제국 당나라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일본까지 참전했다. 동아시아 최초의 세계대전이라 할 만한 전쟁이었다. 수십만의 군대가 한반도로 이동했고 그 구성원들은 민족과 출신지도 다양했다. 집중적으로 외국인이 그렇게 몇십만씩 들어온 예가 그 수천 년 내에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각 지역의 풍토병이 사실은 이렇게 교환하는 장을 한반도에 있었던 7세기의 그 신라 통일 전쟁이 장을 제공을 했던 것이고요. 특히나 당군 같은 경우는 이게 1, 2년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거의 뭐 17, 8년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주둔을 했습니다. 계속 그 새로운 군대로 바꾸면서요. 그랬기 때문에 전염병이 한반도에 새로운 전염병이 대거 들어왔고, 평화가 찾아온 8세기엔 무역 및 교류가 더욱 활발해졌다. 특히 9세기 초엔 장보고의 청해진을 중심으로 물자와 함께 각지의 풍토병도 교환됐다. 그렇다면 처용이 등장한 9세기 후반 신라의 전염병 상황은 어땠을까? 처용이 나타나기 10여 년 전 신라는 화랑 출신으로 왕이 된 경문왕이 다스리고 있었다. 경문왕은 처용을 등용한 헌강왕의 아버지이기도 했다. 흥미로운 것은 통일 이후 200년간의 전염병 기사 12건 중 3건이 경문왕 대에 3년 간격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경문왕 즉위 직전엔 문성왕이 천연두로 추정되는 병으로 죽기까지 했다. 9세기 후반의 신라인들은 최고 권력자인 왕까지도 천연두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경문왕의 당나귀 귀 설화도 당시 천연두의 창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왕은 즉위 후 귀가 길어졌는데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고 오직 왕의 모자를 만드는 복두장이만이 알게 됐다. 입이 근질근질한 복두장이는 대숲에 가서 외쳤다.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그 후 바람이 불 때마다 대숲에선 같은 소리가 났다.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화가 난 경문왕은 대나무를 베고 산수유를 심게 했다. 우리 임금님 귀는 길다!
중국의 의학서인 본초강목, 고대 의학서 800종을 집대성한